2018년 카나 동물영화제로 시작된 이 동물영화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울 동물영화제로 보다 그 깊이와 폭을 더해서 찾아뵙게 되어 매우 감개무량하고 기쁜 날입니다. 카나 동물영화제는 2018년 4개국 6개 작품을 시작해서 2022년 이번에는 무려 48편 21개국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카나 동물영화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언더독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서 모든 그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어도 저희가 이 동물영화제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지를 멈추지 않았고 온라인 상영을 통해서 오히려 그 상황에 필요한 저희 동물영화제에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는 인류세, 그러니까 우리가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해체하기 위한 포럼을 진행했고요. 특히 2020년에는 요새 온라인 동물학대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데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미디어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일반하게 이뤘습니다. 2021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게는 이제 인간도 동물이고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 너머의 윤리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부분을 같이 시민들과 논의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분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저희 카나 동물영화제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이 영화제를 통해서 처음 개봉되는 프리미어 영화들도 많이 있고요. 굉장한 수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영화제가 깊이와 폭을 더해가는 만큼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시에서도 이번 저희 영화제를 후원하기에 이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올해 슬로건에 대해서 소개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우리의 슬로건은 Animal is a Key입니다. 우리가 열쇠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인간을 포함한 인간동물, 비인간동물 모두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파괴 위기, 그리고 동물들의 대전멸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는 역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쥐고 있다. 네, 이러한 의미이고요. 또 하나 T라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것, 그러니 지향력 있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목적으로서의, 더 이상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한 그런 슬로건으로 올해 영화들을 저희 많은 영화들을 초청을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중요하고 뜻깊은 영화제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따뜻한 그런 어떤 새로운 그리고 보다 전향적이고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거대하게 닫혀진 문을 열어준 열쇠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화가 많은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기자님들 좀 많은 관심과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메시지 던지는 거에 대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나 특히 정치인,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위원장 이순재 감독님이야 우리 김영애 문화활동가 그리고 내일처럼 도와주신 카라활동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영화제를 만들어주는 주인이십니다. 많이 봐주시고 저에게 격려와 또 필요하다면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순례입니다. 올해는 서울 카나 동물영화제에서 서울 동물영화제로 처음 명칭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변화를 크게 했는데요. 우선 올해 처음으로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를 좀 했습니다. 서울 동물영화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거고요. 이따 만나시게 되겠지만 배우 유연서님, 한보은님, 그리고 가수 백예린님 이렇게 세 분이 선정되셨는데요. 백예린님은 우리 일정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다른 영화제 기간, 혹은 영화제 이후에도 이제 애니멀 프렌즈로서의 역할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에서 한국에서 쭉 할 때 이 세 분이 어떻게 애니멀 프렌즈로 선정이 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이 서울 애니멀 프렌즈 세 분은 서울 동물영화제를 널리 알리고 일반 시민들이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단편 경쟁을 도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영화제에서 동물이 아무래도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제에서도 동물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상영되고 있는데 전 세계 영화인들의 동물에 대한 관점을 폭넓게 조명하고 동물이나 환경에 관심이 깊은 신진 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편 경쟁을 이번에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공모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109편이 공모를 했고요. 이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20편이 온오프라인으로 상영이 될 거고요. 온오프라인에서 관객들의 투표를 받아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에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가 될 거고 본선 심사를 통해서 단편 대상 수상작에는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올해 그 단편 영화제 심사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요. 나머지 저는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 나머지 두 분도 저희 집행위에서 서울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이세요. 그래서 한 분은 구정아 프로듀서인데요. 현재 영화사 볼미디어 대표를 맡고 있고 여배우는 울고 리틀 포레스트 조제 등의 영화를 제작하거나 프로듀싱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나오는 강아지 오구를 입양한 오구 엄마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김효진 배우인데요. 김효진 배우는 요즘에 모험용사 2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10년 전부터 동물권에 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아마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파라 동물영화제 1, 2, 3회에 상영되는 거의 모든 전편을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제에도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순애 집행위원장님 본인을 지금 소개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3분이신데 2분을 소개해 주셨고요. 임순애 집행위원장님도 이번 본선 심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 새 친구, YPP 브라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리틀 포레스트 등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 오셨고 또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권운동 파라의 대표를 맡으며 소외받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바꾸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심사 열심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돌리보도록 하겠고요. 영화제 저희 개막작이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Everything Will Change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든 마틴 페젤 감독님이 독일 분이신데 이분은 2012년도에 This Ain't California 데뷔해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독일 영화상과 바르샤바 영화제 관객상 등 전 세계 영화제를 주목한 감독입니다. 페젤 감독이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영화 제작 과정과 영화제 운영 과정에서도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지구와 환경을 해치지 않는 가치와 법칙을 지향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제작한 홍보물의 책임을 다하고자 고민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업사이클
또한 가급적이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향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촬영을 위해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품 신청서를 통해서 동물이 안전하게 촬영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켜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동물영화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하이라이트 영상들에 나와서 공소표를 해봤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동물영화제 개막작은 마튼 페젤 감독의 에브리띵 윌 체인지입니다. 동물이 멸종한 미래가 그려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에서 어떤 선택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혹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이대로 동물이 멸종한 미래를 맞을 것인지,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응답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마틴 페젤 감독이 영화제 기간을 직접 영화제 방문하여서 관객들과 함께 이 대답을 내서 같이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5회 동물영화제 폐막작은 김주환 감독의 원문입니다. 배우 차태현님, 그리고 올해 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인 유현성님의 주연을 맡고 있는 영화로 동물과 관련했다는 것을 의미,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시청자가 매우 유쾌하게, 그러나 때로는 가슴 찡하고 뭉클하게 진지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섹션 소개와 섹션별 주요 상영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섹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국제 단편 경쟁이 10년 연다는 것인데요. 이미 앞서서 영화 디스트리뷰터님 임슬레 감독님께서 많은 소개를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일단은 너무나 다양한 작업에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이 많다. 그래서 본전 심사위원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기자님들도 기대해달라는 말로 간략히 단편 경쟁 섹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전과 풍경 소개입니다. 비전과 풍경은 신작들이 모인 섹션으로 지난 1년간 제작된 전 세계 각지의 동물권과 관련된 화제작들 9편이 상영됩니다. 아마 관객들이 가장 기대할 영화로 생각되는데요. 당나귀 2호가 주인공인 영화, 올해 칸영화제 신사위원장 수상작인 2호가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썬댄스 영화제, 칸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상영된 숨쉬는 모든 것, Everything Will Be Okay, 눈펴보는 역시 화제작입니다. 한국 영화로는 한국에서 생추어리 운영 가능성과 동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항상 마주치게 되는 동물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묻는 왕민철 감독의 생추어리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북유럽에서 온 채식 권당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꿀꿀도 촬영됩니다. 아마 이 꿀꿀은 모든 연령대 관객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뉴픽 오더블럭, 노인과 황제와 같은 작품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미국 전역의 캣데디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캣데디들도 역시 상영됩니다. 지난 팬데믹 시기 반려동물과의 생활,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고양이 행복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캣데디들과는 관련된 토크도 준비 중입니다. 이 신작 섹션에서 비전과 풍경에서 사용되는 영화들은 동물 영화로 단순히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금 동시대의 영화의 시선과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영화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시네마는 비인간 동물들과 깊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영화들의 비전과 풍경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쌍투 쟁점 섹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영화제는 매년 동물권과 관련한 쟁점을 선정하여서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토론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동물권입니다. 기술 발달과 기후 위기 등의 이유로 인간을 지우는 불안정이 없고 인간의 개념
이런 포스트휴먼 문화에서 동물권의 위치가 어디인지 같이 영화를 보고 토론해보는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 이제 상영되는 영화들은 물론 고독의 지역이나 동물의 눈과 같이 올해 이제 영화제를 신뢰한 화제작들도 있고요. 또한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영화들은 동물을 사유하는 것으로 예술과 세계, 인간 이후 그리고 인간 영어를 사유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장윤미 감독, 이옥석 감독, 노래 감독의 단편 영화 모음들 그리고 콜렉티브 워크의 프로젝트 리빙스트너에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쟁점 토론도 10월 28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샤프 포커스 신설된 프로그램 샤프 포커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샤프 포커스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 동물권 이슈와 관련된 가장 긴급한 현안을 설명하면서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올해 샤프 포커스의 주제는 동물의 법적 지위입니다. 동물 법적 지위는 여전히 비생산 물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사회 안팎에서 진행 중인데 여전히 1년 넘게 표현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동물영화제에서는 유인원들의 생존권, 그다음 공급받지 않은 권리를 적용하기 위한 싸움을 담은 영화 비인간 인격체를 상영하고 관련된 연계 포럼에서 같이 이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토론을 합니다. 역시 이 포럼과 영화 상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영화를 포함해서 올해 서울동물영화제에서는 이 지구의 동물과 함께 존중해야 되는 미래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이 가득합니다.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동물영화제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거의 마치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